her goal is not in her. She's a diamond under her. 안녕하세요, MG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서브 함수를 만든 다음에 필요할 때 그 함수를 불러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서브 함수에 인수값을 부여해서 그 인수값에 따라 다른 결과물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꼭 집중해 주시고 귀찮더라도 반드시 코딩을 하면서 따라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되시나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땡땡이 아닌 함수명만 주어서 서브 함수를 먼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과 서클을 그려주는 함수만 따로 떼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겠다 라인과 서클을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그전에는 괄호를 열고 닫고 이곳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인수값 자리를 여기서 지정하는 겁니다. 시작점이 있어야 되고 엔드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컬러까지, 색깔까지 받아서 닫아놓고, 저번 시간에 했던 코딩이랑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라인인데 SP, EP 커맨드 CHP, ROP N땡땡, C땡땡 컬러 복사를 해서 이번에 서클 2P SPP 엔터를 안 쳐도 되고 서클을 잡아서 컬러. 자, 이번에는 컬러 값을 하나만 받았었잖아요. 그러면은 라인은 입력받은 값 그대로 넣어주고, 두 번째 거는 거기다 무조건 플러스 1이 된 컬러 값을 입력하는 걸로 해볼게요. 프린시. 자, 여기 서브 함수는 됐고요. 자, 이번에는 메인 커맨드 디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엔 C땡땡 세 번째 시간입니다. EXO 3 인수값 넣고. 자,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셋바. 저번 시간에 CMD 에코 이거 차이점 보여준다고 했는데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깜빡해버렸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0이 아니라 1로 시작하겠습니다. 차이점을 바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요. B1 get 포인트 차점 입력. 점점 메시지가 짧아지고 있죠. 네, 점점 기차인지 발동하고 있습니다. P2 get 포인트. 자, 러버밴드 P1 기용기용 두 번째 점 입력. 메시지 길이가 거기나 거기네요. 자, 하나를 더 받겠습니다. 컬러 기준 색깔 베이스 컬러, 그럼 BC라고 합시다. BC 무슨 말 들어본 것 같은데. get int 잠깐 띄고 기준 색상 입력. 뽕뽕. 기준 색상까지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입력했던 우리 이거 서브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열고 저 드로우 이름 그대로 넣습니다. 데미저 L C, 그리고 요 자리 우리가 인수값 3개를 자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SP, EP, 컬러 3개의 인수를 여기다 쏙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인수값을 P1 첫 번째 점은, 그다음에 두 번째 점을 P2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컬러 값에다가 BC. 입이 아주 근질근질합니다. BC로 뭘 할까 하다가 참고 있습니다. 프린시. 자, 여기까지 코딩을 했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컨트롤 A를 눌러서 이 지금 코드 창에 있는 모든 디펀을 다 로드를 할 거예요. 컨트롤 Shift E. 여기가 콘솔 창에 우리가 정의한 디펀 목록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요. 드로우 LC, 그 다음에 커맨드에다가 쳐야 되는 EXO3, 이렇게 두 가지 디펀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캐드 창에서 우리는 EXO3를 실행할 거예요. 이게 메인 함수니까. 자, EXO3 첫점 입력했고요. 자, 저번에 배웠던 러버밴드가 나오네요. 두 번째 뽁. 그 다음에 기준 색상 이번에는 4번 하늘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뭔가 오류가 났네요. 드디어 오류가 났네요.
자, 뭐가 틀렸어요. 이게 뭐 에러가 나왔죠. 기능이 캔슬이 됐다, 실행되다가 멈춰졌다. 자, 이왕 이렇게 한 김에 한번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코드창에 가서 이건 뭐 읽지도 못하겠네요. 명령어 자체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의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서클. 자, 다시 한번 EX all 3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기준 색상 4번 그려졌습니다. 첫 번째 그려진 선은 4번 색상 시안 색깔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 그려진 원은 거기다가 1을 보탠 5번 블루 컬러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얼핏 보면 결과로만 봤을 때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점은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10개 가지고 그 사이에 전부 다 선과 원을 그려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P10까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P1과 P2를 가지고 라인과 서클을 그렸잖아요. 그쵸? 근데 P3과 P4를 이용해서 또 그려야 된다. 그러면은 이 코드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전에 하는 방법이 이거였었죠. 그리고 P3와 P4를 쓰는 이 구문이 또 있어야 돼요. P4 이렇게. 그리고 P5와 P6을 필요로 하는 커맨드 함수가 또 있어야 되고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쵸? 아니 이건 뭐 반복 작업 없애려고 리습을 배웠는데 코딩 반복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변하는 부분은 그대로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되 변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실행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서브 함수의 기능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고 의문이 들 수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부분은 이렇게 서브 함수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시 언두 할게요. 아이고, 많이도 했네. 자, 서브 함수 정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디펀 하고요. 함수명을 쓰는데 커맨드가 아닌 함수명만 정의를 해놨어요. 그 함수를 가져다가 쓸 때는 이렇게 다른 리습 함수 쓰는 것처럼 괄호 열고 함수명을 써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3개의 인수값을 받아서 실행하는 서브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곳에 거기에 맞게 P1을 여기다 넣어주고 P2를 여기다 넣어줬고요. 컬러 값을 여기다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 값들이 이 함수가 호출이 될 때 SP 자리에 P1이 들어가는 거고요. VP 자리에 P2가 들어가는 거고요. 컬러에 BC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들을 넘겨받아서 이 인수값에 맞게 결과물이 나오겠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브 함수를 쓰는 방법 중에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정말 반복적으로 써야 되는 함수가 있을 경우는 외부 리스 파일로 그 함수들을 옮겨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드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점과 컬러만 주면은 라인과 서클, 색깔까지 지정해주는 이 함수가 다른 리습을 개발할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일일이 복사해가지고 개발할 때마다 이렇게 갖다 붙여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지 않고 공용 함수라는 리습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만든 리습이 실행될 때 로드를 해서 그 서브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작업한 폴더를 CAD 사용자 지정 경로에 등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옵션에서 여러분 이 부분 아시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폴더를 지금 만들고 등록을 해 놓으세요. 애드 누르고 브라우저 누르면은 디렉토리를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강의용 리습이란 경로를 지정을 해 놨어요. 여러분들 그거 먼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서브 함수를 잘라내기 해서 새 문서를 엽니다. 새 문서를 연 다음에 여기다가 갖다 붙여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저장을 하는데 저는 아까 이 폴더에다가 저장한다고 그랬죠? 이 폴더에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공용 함수니까 뭐 연습용 커먼 리습으로 이름을 지정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저장이 됐죠?
탐색기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리스트 파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EXO3에서는 지금 현재 드로우 LC 디펀이 이 리스트 파일에는 지금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EXO 커맨드 요 리스트 파일을 로드하는 구문을 하나 더 넣어줘야 돼요. 호출하기 전에 로드 함수를 쓸 거고요. 여기다가 리스트 파일의 이름을 씁니다. EXO 커먼 이 구문을 넣어줄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먼저 넣을게요. 자, 실행이 됐네요. 그러면은 cmd 에코가 켜져 있으니까 지금 커맨드 상에서 로그가 출력되고 있죠. 디버깅 할 때는 cmd 에코를 1로 해놓으면 아까처럼 오류가 난 부분을 추적할 수가 있겠네요. 네, 커맨드 함수를 쓰는 리습을 모두 다 개발을 하셨다면 cmd 에코를 꺼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EXO3 이번엔 1번 원래 걸로. 자, 깔끔하죠? 2차입니다. 자, v리습 다시 돌아가서 오늘 처음 나온 함수를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나온 함수는 바로 getInt입니다. 자, 저번에 도움말을 키니까 조그마한 화면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PPT로 쳤습니다. getInt 함수는 정수를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일시 중지하고 정수를 리턴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정수는 소수점짜리가 없는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또는 마이너스가 붙은 숫자들. 사용 형식은 괄호 열고 함수명 그 다음에 메시지 사용자 프롬프트. 사용 형식은 이와 같습니다. 함수명 놓고 뒤에 메시지. 인수는 MSG 사용자에게 프롬프트 화면에 표시될 문자열. 생략되면 아무런 메시지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 get point, get string 이럴 때 우리가 프롬프트에다가 메시지를 입력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대괄호 안의 것은 옵션 인수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시겠죠? 자, 로드 함수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오토리습 표현식을 평가합니다. 사용 형식은 가로 열고 로드 파일 네임 on failure 발음 넘어갈게요. 두 가지 인수를 받게 되는데 파일 네임은 말 그대로 파일 이름을 나타내는 문자열. 그리고 파일 네임 인수에는 확장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lsp .vlx 이런 거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서 자기가 서칭을 해줘요. 근데 on failure 이 인수는 로드 함수의 수행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 리턴되는 값.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EXO 커먼 우리가 만들어 놓은 EXO 커먼 리스 파일을 로드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로드 EXO 컴만 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로드를 해보면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로드 failed exo com. 근데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로드 함수 수행 중에 오류가 났을 경우에 이 값을 출력해라 라는 그런 인수잖아요. 여기다가 나 없다고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엔터 치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 에러 메시지가 아닌 나 없다고 라는 게 출력이 돼요. 이해하셨죠?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운 함수는 getInt 정수 입력받는 것, 그 다음에 다른 물리적인 리습을 로드를 하는 로드 함수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보시다시피 코드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습을 개발할 때 이런 방법을 쓰시게 되면 여러 번 코딩을 해야 될 것을 함축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바로 리스트를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습 개발을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될 리습 형식입니다. 리스트를 이용해서 박스를 그리는데 그 리스트를 조작하기 위한 함수를 몇 가지 또 배우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한다고 하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 조금 걱정입니다. 제가 좀 표현이 부족한데 영상을 보다가 궁금하시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